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누군가에게는 가장 슬픈 한 해가 됐습니다. 바로 효순 미선양 사건인데요. 미군 장갑차에 치여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네, 21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해마다 추모식을 열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주시 광정면 효촌이 56번 국도. 길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지난 2002년 6월 13일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 사진 속 두 아이들은 14살 중학생이었던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바로 이 길이 효순 미선 양이 친구의 생일 잔치를 가기 위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장갑차를 운전했던 미군 병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전 국민에게 전달됐고 이 두 소녀의 죽음은 대한민국 온 국민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저랑 3, 4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애들인데 그냥 저였으면 되게 뛰어놀고 좋았던 시기였는데 그 나이에 목숨을 잃은 게 너무 안타깝고 솔직히 전 실감이 잘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 장소에 서니까 실감도 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효순 미선 평화공원에서 13일 고 신효순, 신미선 양의 2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잊지 않고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고 효순과 미선 사건 역시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평화의 꿈들이 오히려 자라나고 있고 효순과 미선이 비극으로 우리의 기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선이 또 효순이 두 사람의 어떤 죽음이 헛되이지 않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안보의 현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고 또 앞으로 평화통일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효순 미선 양의 역사를 간직할 기록관 건립이 공개됐습니다. 위치는 양주시 광정면 효촌리 효순 미선 평화공원 바로 옆입니다. 기록관에는 효순 미선 양 사건 기록과 진상규명 활동 내용, 촛불 집회 사진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완공은 사고 25주기인 2027년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매입한 땅은 지상 4층까지 허용되고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그 규모로 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완공을 보려면 2026년에는 저희가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30대 중반이 되어 이들의 꿈인 디자이너와 화가가 되었을지도 모를 효순 미선 양. 세월이 지나도 이 소녀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지역에 미래의 직업체험관이 들어섭니다. 나리백시티 개발 사업인데요. 의정부시의회가 나리백시티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집행부와 사업 시행자 측에 요청했습니다. 네, 부지 오염 정화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나리백시티 개발 사업에 대한 의정부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의 공통된 요청 사항은 조속한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점을 좀 시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리백시티 자체가 뭐냐면 지금 목적 사업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한번 제 의문점을 드리고요. 나리백시티 개발 사업은 과거 미군 유류 저장소로 쓰였던 부지 약 8만 제곱미터에 미래직업체험관과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나리백시티 개발 주식회사로 사업비는 약 3,100억 원. 특히 미래직업체험관은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시작된 사업은 현재까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오염 정화를 마친 부지에서 또다시 오염이 확인돼 추가 정화 작업을 거치며 공사가 멈춰서기도 했었고 도시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미래직업 체험관의 경우 아직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나리백시티 개발 사업의 당초 완료 시기는 2022년, 현재 완료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금 5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리백시티 개발 측은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저희가 조금 더 관련된 그 절차들이나 있었던 것들을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은 이런 형태의 불신이 없도록 저희가 소통의 장을 조금 더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의정부시와 나리백시티 개발 주식회사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7호선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2일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성혜 위원장을 만나 의정부 광역철도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5월 수도권 북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와 의정부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한 데 이어서 세 번째 요청입니다. 김 시장은 의정부 밀락 고산지구의 교통 혼잡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단선으로 건설되는 7호선 연장 노선은 이용객 안전과 열차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차량 증차에도 한계가 있다며 복선화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천 제인폭포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명승 지정은 지난해 경기도 및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제인폭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물로 심미적인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인폭포는 30일의 예고기간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주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의정부시가 이런 전동 보장구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데요. 네, 강선영 의정부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입니다. 예, 장애인과 노인이 많이 사용하는 이 전동 보장구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대비 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유념하는 것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제가 전동구를 장애인의 날에 체험으로 한번 타보긴 했지만 조작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르지 않는 노면과 길거리 장애물 때문에도 쉽지 않고 위험한데 그러다 보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작은 안전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장애인의 약 한 22,000여 명, 65세 어르신이 79,000여 명, 합쳐서 한 10만여 명으로 의정부시 전체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동 보장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하지만 실제 보험 가입률은 높지가 않고요. 또 교통사고 발생 시에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미비한 실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네, 이번 조례는 지난달에 공포됐는데요.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의정부시가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그 보험의 가입 대상,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의 보장 기준을 정한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시에 등록되어 있는 약 10만여 명의 장애인과 어르신들 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장애인들과 노년층의 반가움이 클 것 같은데요. 시민분들 만나보니 반응이 어떻던가요? 자랑이라고 하기엔 또 당연한 것이고요. 대상이 되는 장애인분들은 너무 고맙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어르신분들은 또 너무 기특하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또 가족분들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또 보람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이제 막 공포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까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장애인 노인을 위한 그 전동 보장구 보험 가입 사업을 또 널리 알리는 일이 또 필요하고 적극 홍보가 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정부 등 경기도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앞당겨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며 할증료율도 20%에서 30%로 높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인데요.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요금 인상을 검토해왔으며 당시 난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인상 시점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주, 동두천 등 8곳은 기본 거리를 200m로 줄여 1.8km로 정했고 포천, 연천 등 7곳은 현행 기본 거리 2km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차등을 둔 건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